안녕하세요. 샵투예요. 샵투의 아침 걷기 명상.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요즘에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발레 음악인데 그거를 연습하다 보니까 그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 기원전 72년인가요? 그때 있었던 실제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저절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생각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상으로. 스파르타쿠스는 당시 검투사 노예였죠. 글래디에이터라고 여러분도 익히 아시죠. 로마 시민들의 유흥을 위해 가지고 죽어야 했던 운명의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그 노예제 사회였죠. 시민의 50% 정도가 노예였어요. 거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노예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 노예에도 아주 다양한 계층이 존재를 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노예 경제는 그 로마를 존속시킬 수 있는 아주 확고부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 경제에서 어떤 개인이 자유를 꿈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사실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노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왜 노예야? 반발할 수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로마 시대에 노예에 대한 규정과 정의와 비교해서 자신이 노예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갑자기 이제 기차가 왔다. 잠깐 일단 타고 나서 계속 걸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려서 걸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당시 그 노예제는 사회에서 워낙 그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노예 개인이 여기서 일탈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노예가 그 계층이 다양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잘 됐기 때문에요. 대우가 아주 좋은 노예도 있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노예로서는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노예긴 노예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였고, 만약에 노예에서 탈출을 하고자 한다면은 아주 그 빨갱이처럼 낙인이 찍히던 시대였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그 와중에 이제 로마에 봉기를 한 것이었죠. 그 봉기가 그런데 그 플루타르크의 기록에 남을 만큼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차투리안이 그 자유와 그런 투쟁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발레 음악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파르타쿠스를 작곡할 정도의 그런 기억으로 남는 일인 것은 스파르타쿠스의 그 봉기가 가졌던 그 역사적인 의미가 끝까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영향을 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정신, 모든 인간은 그 평등하다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토대를 만들어준 인간 정신 진보의 원동력이기도 한 거거든요. 개인이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교묘한 장치로 이제 막혀져 있던 노예제 사회였죠. 노예에서 탈출하고 아니면 또는 노예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뭐 오죽 성경에서조차도,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서조차도 노예와 주인에 관해서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인간은 또 여전히 그 관계 속에서 노예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당시 스파르타쿠스의 이제 진압에 그 동원됐던 그 군인들에 대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 하나 명확한 거는
최대 그 10분지형으로 자체적으로 처형된 로마군만 5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거든요. 10분지형이 뭐냐면은 로마군은 굉장히 엄격했죠. 그래가지고 작전 수행 중에 지잖아요. 지면은 10분지 1, 10명을 쫙 세워놓고 10명 중에 1명을 죽였어요. 죽이는 방법도 나머지 병사들이 9명의 병사들이 그 1명을 뭐 단칼에 이렇게 죽이거나 그것도 아니라 돌이나 뭐 나무 같은 걸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면서 이제 죽이는 거였죠. 그리고 물론 그 분대의 나머지 대원들도 아주 그 뭐 식량 배급이나 이런 거에서 고생을 해야 됐고요. 그렇게 그런 10분지 1형으로 작전 수행 중 실패해서 죽은 병사만 한 5만 명까지 추산될 정도로 그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은 대단했고요. 결국 진압이 되었죠. 결국 진압이 되었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지만은 일단 내부적인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공화정에 끝까지 대응하자는 쪽하고 이제 이쯤 됐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래, 이게 그 크게 두 부류로 바뀌어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실패했지만은 그 정신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군 쪽에서 누가 스파르타쿠스냐라고 물었을 때 그 잡혔던 포로들이 다 내가 스파르타쿠스요, 도망가려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항전했던 그 노예군들은 거의 다 죽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도망가거나 뭐 그런 것보다. 그리고 그 이제 남은 포로들은 다 아피아 가도에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다 십자가형으로, 인간이 뭐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노예였으니까 비참한 인생을 사느니 뭐 그렇게 항전하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 노예를 관리하는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걔네들한테 그 굉장히 적극적인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유지하는 쪽을 지혜롭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가 현실에 이렇게 막 이건 도저히 못 참아서 이거 봉기하겠다 이런 분노를 느낄 만한 극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느끼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은 의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참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인식이 각인된 상태로 한 생애를 보내는 거죠. 인간의 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세대가 연결되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은 뭐 우리 할아버지 때도 우리 선조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노예제 사회라면 그런 식으로 노예제를 옹호하는 건데, 그렇게 그 인식이 팍 잡힌 세상 속에서 높은 의식을 가지고 항거할 수 있었다는 스파르타쿠스의 정신은 참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 스파르타쿠스와 끝까지 싸웠던 그 노예들도 참 거룩했던 것 같고요. 내가 스파르타쿠스요, 이렇게 했던 노예들 참 거룩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에서는요, 노예를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노예는 뭐 음식을 뭐 제대로 못 먹게 한다든지, 뭐 묶여 있는 자라든지, 속박된 자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예에 대한 규정하고는 달라요. 뭐 그 뿌리에 나오는 군타킨테처럼 뭐 그렇게 쇠사슬로 묶이고 그렇지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제 사회의 그 로마에서는 노예에 대한 대우가 좋았습니다. 다만 하나, 당시 로마에서 법으로 규정된 노예에 대한 정의는 노예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즉 주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예인지는
결국은 주체의 문제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체를 버려야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스스로라는 거. 신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운명이라는 거. 만약에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자기를 버리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다시 그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와 무엇이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샵2의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